달길 부탁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요일 오전 거리대입니다. 해가 평소보다 빨리 이제 낮게 떠서 그런지 햇살이 빨리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는 9시 정도 돼야 거리대에 해가 조금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해가 들어오는 시간이 저는 조금 빨라졌어요. 제가 3층에 남향인데 앞에 저렇게 앞동 건물이 있고요. 앞쪽에 낮은 산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축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해가 막 엄청 오래 일찍 그렇게 드는 그런 방향은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차광을 하니까 아직까지 차광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댓글을 받았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차광을 언제까지 할 계획이신지. 저는 9월 말까지 그냥 차광을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낮에 보면 그렇게 막 해가 엄청 뜨겁지는 않아요. 엄청 뜨겁지는 않은데 보면은 제가 지금 올 막바지에 화상을 이렇게 입힌 다육이를 보면은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이 지금 블루 서프라이즈가 완전 까망다육이가 됐어요. 얘도 지금 서서히 지금 이렇게 계속 화상을 입고, 이 키르이나에도 지금 이쪽 계속 화상을 입고, 그래서 일부러 마른 잎을 제가 지금 안 떼어주고 있어요. 마른 잎을 떼어지면 그 마른 잎이 없어지고 나서 또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곳이 화상을 입을까봐 일부러 지금 저렇게 착용이 안 되는 곳은 마른 잎 제거를 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바지에 장마가 끝나고 화상을 굉장히 많이 입고 있어요. 자, 요 흙길이 보여드리면 요 흙길이는 하도 밉게 웃자라 가지고 제가 그 흙계리가 심겨져 있던 그 깡통, 원형 깡통 화분에서 그냥 척척 잘라가지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푹 심어놓고 그 몽댕이만 남은 깡통을 버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키핑장으로 가져가서 그냥 물을 막 줬어요. 물을 막 줬더니 이게 웬일? 잘 크더라고요. 그래갖고 되게 풍성해졌어요. 흑계리 진짜 무난한 다육인데 제가 흑계리가 자꾸 반만 마르게 안 이쁘게 크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포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안 이쁘니까. 그랬는데 요번에 물을 좀 많이 먹이면서 키워보자라고 했더니만 오, 반만 마르는 일 없이 이렇게 크더라고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안 예쁜 것 같은 느낌? 저기 설마 손깍지인가? 잠시만요. 펄라이트 가루가 들어갔는데 손깍지인 줄 알고 제가 막 이렇게 막 손으로 막 비볐어요. 이렇게 잎 떨어진 거 위에다 올려놨더니 이렇게 흙개리가 아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얘는 똑같이 올려놨는데 뿌리만 나오네요. 이름이 왜 흙개리로 지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전에 그 경인의 옥상 다육이님의 그 영상에서 이렇게 예쁜 애를 왜 흑길이라고 지었나 모르겠다고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서 얘는 그 보면은 자꾸 그 생각이 나요. 너는 왜 이름이 흑길이니 이렇게 얼굴이 큰 애기들은 화분에 모아서 이렇게 심어 놓으면 햇볕 경쟁 때문에 얼굴이 삐뚤어져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워낙에 이제 거의 뭐 없어지고 소멸하는 얼굴을 심어놨기 때문에 요 화분에 이 작은 화분에 심는 게 무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화분에 적응을 하니까 오 보세요. 약간 살짝씩 삐뚤어지고 있죠. 왜냐면 햇볕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살짝씩 삐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돌려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햇볕 쪽으로 얼굴이 이렇게 머리가 꼭 바람 불어서 쏠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화분을 살짝 좀 돌려놓을게요. 흙계리도 반만 마르는 일이 잦아요. 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방향을 틀어놓으면 틀어진 방향에서 또다시 화상을 입겠죠. 그래서 그냥 놔두기로 했어요. 그냥 이렇게 놔둡니다. 놔두고 요거는 제 마디바인데 마디바가 완전 또 막 못냉이 세상 못난이 아니 세상 이꼬지를 1년을 키워갖고 애지중지 키운 건데 햇볕이 그냥 하루아침에 쟤를 그냥 저렇게 아주 그냥 못난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가임낭도 지금
얘는 화상을 입은 건 아닌데 이 그 거리대 하우스 뚜껑 열고 닫고 할 때마다 거기에 닫혀갖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하우스 뚜껑 여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다육이들이 다치니까 안 열고 싶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 차광막을 벗기면 그냥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차광막을 하루빨리 저도 벗길 날이 왔으면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막 벗겼다가 또 화상 입으면 또 얼마나 또 속이 쓰리겠습니까? 자, 이 실버스타 한번 볼까요? 실버스타는 새끼를 참 잘 내주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자, 실버스타 처음 나왔을 때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가격도 되게 고가였고. 자, 실버스타 느낌이 어때요? 손톱이 굉장히 예쁘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필리페럼 혹은 폴리페럼이라고 하는데 그 다육이하고 느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봤을 땐 그 다육이 교배종일 것 같아요. 엽성이 굉장히 통통하고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첼로, 그 다음에 오리언느, 러스트네일 혹은 토스카넬리 요런 에르메스 요런 애들이 가지고 있는 손톱 느낌이 비슷하죠. 저는 그러니까는 요 다육을 가지고 요 다육의 손톱을 이렇게 물려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손톱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우리가요 교배종 다육들이 의외로 부모가 우리가 걔랑 교배를 했는데 이런 애가 나온다고? 라고 이렇게 의심을 할 만한 그런 외형의 다육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초창기에 한 2005년부터 2015년, 17년도까지는 이렇게 블로그들을 찾아보면은 많은 이제 다육이 매니아들이 얘가 누구랑 누가 교배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많아서 이제 많이들 찾아보시고 기록에 남겨놓았는데 최근에 이런 블로그들을 보면은 단순히 그냥 키우기법, 그다음에 뭐 그 학명 정도, 이제 이렇게 이름 정도, 뭐 이렇게 사진 몇 장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다육이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부모 다육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그게 별로 없어요. 근데 아마도 정보가 많이 제공되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신품종 다육이가 나왔다 그러면은 최소한 5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갖고 얘네들이 이제 출하가 되는데 보면은 최근에는 얘가 모양이 좀 달라? 그래? 빨리 선별해. 그래갖고 똑같은 부모 밑에서 ABC 타입을 그냥 다른 이름을 붙여서 막 출하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모양이 시간이 가도 모양이 안정화돼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를 지나가도 묵어도 어느 정도 동일한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모양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5년 동안 기다릴 수 없구나. 그냥 뭔가 다르다 싶으면 다른 이름을 갖고 지금 출하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다육의 부모 다육이가 누군지 궁금할 새가 없는 거죠. 너무나 빨리 신상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예전에도 이랬었나 예전에는 제가 이제 다육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그런데 어쨌건 그래요. 오히려 해외 채널에서 우리나라 다육이의 부모 다육이를 잘 아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렇게 실버스타를 보니까 실버스타의 손톱을 보니 이제 요 다육이랑 닮은 고 다육이들 우리가 창다육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창다육이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데스를 양쪽 부모로 가지고 있어야 창다육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창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한쪽 부모가 그냥 에케베리아 보통 그다음에 또는 심지어는 그랍토페탈lum인 경우도
있어요. 되게 놀랍죠. 그런데도 외형이 창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냥 그거를 창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심지어 농장에서 판매를 하는 사장님들도 그 다육이가 창다육인 줄 알아요. 왜? 어떻게? 외형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다육이들 이렇게 꽃을 이렇게 관찰을 하잖아요. 꽃을 관찰을 하면은 에케베리아하고 약간의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랍토페탈lum하고는 다른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이렇게 또 추측도 해보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전에 다육이 키우시면서 블로그 이렇게 운영하시던 분들은 꽃까지 전부 다 관찰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 기록을 남겨두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도 지금도 찾아다니면서 참고를 해요. 여기 지금 그렇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명을 요 다육이가 나올 때마다 이야기해드리지만, 자, 요 다육의 이름은 키르히네아입니다. 키르히네아. 자, 모양이 어때요? 누굴 닮았나요? 요 키르히네아가 한쪽 부모가 정야예요. 그래, 정야 닮았네요. 다른 한쪽 부모가 누굴까요? 입장 가장자리에 미세하게 있는 솜털 보이시나요? 요 키르히네아의 다른 한쪽 부모는 놀랍게도 금황성입니다. 놀랍죠? 금황성하고, 그래서 요 아이의 물드는 모습이 금황성을 닮은 주황빛, 노랑빛 요런 아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정보를 찾으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키우기법을 추측하는 거에서 중요하고요. 이 다육이가 번식이 잘 되겠나 안 되겠나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모 다육이가 번식이 잘 되는 다육은 그 세대의 자식 다육들도 번식이 잘 되죠. 근데 부모 다육이가 번식이 안 되는 애가 껴있다. 밑에 세대 다육도 번식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군생 여부도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라우이 군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라우이가 굉장히 느리 나가거든요. 그래서 라우이를 한쪽 부모 혹은 아리엘 같은 라우이, 아리엘, 그다음에 뭐 먼노 같은 요런 애기들을 한쪽 부모로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다육들은 저는 조금 번식이 늦을 수 있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라우이를 한쪽 부모로 가지고 있으면 조금 느리겠다. 그 다음에 군생이 잘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추측을 해 봅니다. 저는 요번 시간 거리대에서 갑자기 저 실버스타 손톱을 보니까 토스카넬리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이따가 오후에 순차로 업로드되는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